자,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소식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다룰 소식은 테슬라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애널리스트 인도량 컨센서스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 IR팀, 그러니까 투자자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 팀이 매 분기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인도량 추정치를 모아서 하나의 컨센서스 숫자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미리 공개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 작업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컨센서스라는 게 테슬라의 공식 인도량 발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실제 숫자는 다음 주에 따로 발표가 되고요. 지금 나온 이 숫자는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예상치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 너무 정답처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숫자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번에 이 컨센서스를 만드는데 참여한 애널리스트가 총 21명이라고 합니다. 이 21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40만 6024대예요. 월스트리트는 이번 2분기에 테슬라가 40만 6024대를 인도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모델 3와 모델 Y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원문 기준으로 보면 39만 대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만 2978대 정도 도가 그 외 차종 몫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외 차종이라고 하면 사이버 트럭,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모델 S랑 모델 X, 그리고 테슬라 세미 트럭까지 다 포함된 숫자예요. 여기서 잠깐 모델 3랑 모델 Y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진짜 테슬라가 얼마나 이 두 차종에 의존하고 있는지가 또 한 번 드러나는 부분이죠.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 같은 신차종들이 아직은 전체 인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컨센서스에는 차량 인도량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배치량에 대한 예상치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17명의 애널리스트가 에너지 저장 부문 추정에 참여했고요. 이들이 예상하는 숫자를 다 합치면 13.8기가와트시입니다. 기가와트시 단위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테슬라가 파는 파워월이나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한 분기 동안 얼마나 설치됐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40만 6024대라는 숫자, 이게 전분기인 2026년 1분기랑 비교하면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기 대비로 보면 꽤 건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고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5년 2분기 숫자랑 비교를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분기의 테슬라는 41만 831대를 인도했었거든요. 만약 이번에 애널리스트들 예상대로 40만 6024대를 인도한다면 작년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단순히 숫자만 보고 테슬라가 역성장했다고 판단하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즉 2025년 2분기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국 연방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이었어서 그 보조금이 끝나기 전에 차를 사두려는 수요가 몰렸던 시기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혜택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인도량이 한시적으로 부풀려졌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조금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도량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효과 없이도 비슷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점은 꽤 중요한 포인트라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배경 지식이 원래 1분기랑 2분기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3분기랑 4분기에 판매를 더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상반기 숫자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저장 사업 쪽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분기 대비로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 저장 배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하이에 있는 메가팩토리가 거의 최대 가동률에 가깝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런 예상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메가팩토리라는 게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메가팩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하는 건데 상하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올해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생산 라인들이 가동에 들어가고 있어서 에너지 저장 사업이 지금 테슬라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부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에 13.8GWh가 배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1분기 8.8GWh랑 비교하면 36%나 증가한 수치예요. 한 분기 만에 36% 성장이라는 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왜 1분기가 이렇게 낮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원문에 같이 나와 있는데 보통 1분기는 여러 기업이나 기관들의 회계연도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시기와 겹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는 원래 좀 부진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컨센서스 숫자를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숫자들은 실제 테슬라가 발표하는 공식 숫자랑 비교했을 때 보통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숫자를 하나의 참고 지표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는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를 7월 22일 장마감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인도량 숫자는 7월 2일경에 먼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으로 진짜 실제 숫자가 나온다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이 컨센서스 숫자랑 실제 발표 숫자가 얼마나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차이가 날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인도량 숫자가 발표되는 대로 또 빠르게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오늘 컨센서스랑 비교해서 같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태조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